안녕하세요. 오늘은 데이팅 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데이팅 앱 어디까지 가봤니? 죄송합니다. 작년에 미국의 코로나 시대에 미국에 몇 달 동안 있는 동안 데이팅 앱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해본 결과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데이팅 앱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첫 번째 일단 말을 하면은 데이팅 앱의 장점이 뭐냐, 왜 굳이 우리가 데이팅 앱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은 첫째는 비용하고 시간이겠죠. 데이팅 앱은 일단 비용하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해주는 측면들이 있어요.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이성이랑 밥 약속을 잡는 거는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아요.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게 누군가가 한 명이 결국 밥을 먹으러 갈래?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 밥 약속이 잡히는 거잖아요. 누군가의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고, 그러고 말하는 쪽에서는 약간 눈치 작전도 필요해요. 아, 지금 그 먹으러 가자고 해도 되나? 아니면은 다음에 좀 더 기다렸다가 말을 해야 되나? 이렇게 각자 눈치 작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데이팅 앱은 그 모든 시간하고 노력을 줄여줘요.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? 결국에는 우리가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한정된 시간이라는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데이팅 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데이팅 앱의 대체제가 별로 없어요. 우리는 일단 소개팅 문화가 너무 잘 발달돼 있잖아요. 그래서 소개팅을 받을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데이팅 앱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소개팅을 해주는 약간 그런 인식이 솔직히 없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결혼정보회사도 있고 정 안 되면 내가 내 발로 찾아가서 가입비 내고 결혼정보회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소셜 모임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. 해외에서는 그렇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루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소개팅 문화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고, 아예 이제 내가 내 친구 누구를 초대를 해서 딴 친구도 초대를 해가지고 얘랑 얘를 소개시켜주고 이런 거는 많은 것 같은데, 우리처럼 전화번호를 교환을 해가지고 한번 만나봐라 이런 식으로 엮어주는 소개팅은 못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처럼 결혼정보회사나 그런 소셜 모임이 발달돼 있지도 않아요. 그럼 당연히 소개팅 앱의 대체제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그 모바일 데이팅 시장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수준도 더 높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.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팅 앱을 하는 거를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. 오히려 미국은 땅이 엄청 넓잖아요. 땅이 엄청 넓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생활권이다 보니까 뭐 온라인으로 만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만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걸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, 그거를 전혀 만날 능력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만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고리즘이 좀 더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한국 앱들도 알고리즘 쓰지 않아요? 쓰는 것 같아요. 쓰는 것 같은데, 근데 저는 한국에서 데이팅 앱을 해봤을 때 저는 한국 앱들이 알바를 쓰는 느낌을 받았어요. 왜냐면 제가 누가 봐도 저한테 좀 아까운 사람이 계속 매칭이 되는 거예요. 물론 제 취향 같은 걸 고려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매칭이 되는데, 제가 그 수락을 해가지고 결제를 하면은 말을 안 거는 거예요. 오히려 제가 말 걸었다가 씹히는 경우도 있고 이건 약간 흑역사인데,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걸 보면은 일부 앱들의 경우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미끼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미국에서 데이팅 앱을 해봤을 때는 저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. 그 매칭이 됐을 때는 거의 메시지가 왔었고 그쪽에서 먼저 왔었고, 그래서 약간 그런 알바 같은 경우에는 없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팅 앱에서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데, 다들 알고리즘? 그거 틴더가 제일 먼저 만든 거 아니야? 이렇게 말을 해요. 근데 사실 틴더가 아니에요. 데이팅 앱의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만든 건 하버드생이에요.
1960년대에 이제 하버드생들이 재미로 남자 그 질문지를 뭐 인종, 성별, 종교, 그리고 심지어 속옷 사이즈까지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어서 남자 49명, 여자 49명 물어봐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IBM 컴퓨터로 매칭을 해준 게 지금의 최초의 모바일 데이팅의 시작이에요. 그래서 온라인 데이팅의 알고리즘의 시작은 처음에 하버드생이 만들었다.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꼭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. 자만추가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. 왜 해외에 나가면은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꼭 한국 사람만 만날 거야.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.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소셜 모임이나 동호회, 뭐 졸업생 모임, 그런 오픈 카톡 같은 데 많이 들어가서 이제 소개받고 그렇게 사람을 알아가고 하시거든요. 근데 저는 그것도 꼭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 같고, 저도 그렇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사람을 많이 알아보려고 그 여러 가지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, 한 모임에서 좀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을 그 다른 모임에 가서 또 만나더라고요. 다른 모임에서 또 만났는데, 그래서 그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안 좋게 보고 그런 억울한 일도 겪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. 그렇게 알 필요 없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나의 인간관계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근데 그거에 비해서 데이팅 앱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과정을 줄여줘요. 그 모든 과정을 줄여주고 1대1로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그거의 장점은 내가 만약에 사람을 보는 눈만 있다면 저는 그래서 데이팅 앱으로 만나라고 특히 해외에 가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. 일단은 만나기 전에 대화를 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대화를 많이 오래 하다 보면 아 얘는 차단해야겠구나. 얘는 한번 만나봐야겠구나. 이런 느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대화를 좀 오래 첫 만남 전에 오래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.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고려 대상 중에서 데이팅 앱도 고려 대상에 넣을 수 있어야겠죠. 그리고 데이팅 앱을 이왕 할 거면 한국보다는 해외가 나은 것 같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물론 데이팅 앱 자체가 완전히 이상적이라고 추천하진 않아요.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알아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데이팅 앱의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.